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총력 분석.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지금 낮을까? 자, 지지율의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한번 살펴보고, 또 지지율이 이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문재인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반국가 세력, 그리고 또 돈에 의한 매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좌파 진영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일부에서는 아니 총선을 앞두고 중도청, 그러니까 외연 확장도 중요한데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서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데, 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선에 이 강경 발언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세부 분석,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갤럽 조사가 그래도 좀 객관성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전화 면접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갤럽이 연휴 들어가기 전에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32%, 잘 못하고 있다가 59%입니다. 지금 갤럽에서 계속 그 취임 이후에 줄곧 이 30%대 중반, 여기 일종의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는 지지율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응답자 중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갤럽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주요 지지 정당별, 직업별, 생활 수준별, 성향별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나눕니다. 전혀 없다 안에는 모름, 이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정치에 관심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는 청은 어떤 청일까요? 항상 이 대중 매체에서도 이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고 분석도 하고, 또 시사 유튜브도 아마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종편에서 토론하는 것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쪽이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고관여층이죠. 그리고 이 중에는 각 당의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현실 정치에 또 발을 담근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뭐 약간 있다, 별로 없다가 있고, 전혀 없다, 모름, 여기에 대해서 이 유권자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이 생업에 종사를 하느라고, 혹은 아예 뭐 처음부터 정치에 무관심한,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와는 거의 관련 없는 이런 일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치에 아주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평가할 때, 아니면은 정당 지지를 선택할 때, 어떤 정당을 지지한 선택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고관여층은 실제로 총선에서 그 총선 때나 대선 때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겠죠.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는.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도 분명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또 이 고관여층이 일종의 그 오피니언 리더, 정치와 시사 부분에서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겠죠.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반면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마 투표율도 상당히 낮을 테고, 그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는 정치에 관심이 낮으니 이 투표율도 낮고, 그리고 아마 이 어떤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사 정치 분야에서 주로 뭐 듣는 입장, 그래서 이 여론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론전이 정치 무관심층에는 그냥 이 귀에 박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의혹들을 막 제기를 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하는 이 더 탐사나 이런 유튜브 쪽에 그건 다 듣게 되니까, 그래서 가령 뭐 정당도 술자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 고관심층, 정치에 관심이 많은 쪽은 그것이 가짜뉴스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정보를 다 접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쪽에서는 그냥 이 흥미코레로 막 들리니까는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믿는 척이 상당히 많죠. 한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도 무려 한 30% 가까이가 정당주 술자리 의혹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에 고관심층이 아니고 아주 관심이 없는 쪽에 속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갤럽에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보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일종의 지지율이라고 일단 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인데, 전체 32%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2%가 나옵니다. 9월 마지막 주 가장 최근 조사에서 42%가 나오니까 10%포인트나 높죠. 전체 평균보다. 반면에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다 32%, 별로 없다 27%인데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28%입니다. 28%. 지지율이 전체 평균 32%에도 4%포인트나 모자라죠. 자, 여기는 이제 여론전에 따라서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척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여기 42, 32, 27, 28, 27, 28 비슷한데, 이렇게 이 관심이 없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은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자, 이것이 이제 갤럽의 마지막 연휴 전 조사고, 9월 첫째 주 조사, 불과 얼마 안 됐는데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체 지지율은 33%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고관여층에서는 무려 45%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5%. 자, 그러면은 전체가 33%니까는 그것과 무려 12%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정치 고관심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저관여층, 그러니까 관심이 전혀 없다. 여기는 23%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겨우 23%입니다.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유권자인데 정치권에 관심이 많이 있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는 유권자는 45%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이 정당과 상관없이 45%를 지지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쪽은 23%만 지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 둘 사이의 격차는 무려 22%포인트. 22%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드린 대로 총선 투표율은 원래 대선 투표율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한 50%, 60% 나오니까 총선 투표율에서 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많고 일반 전체 평균보다 한 10%, 15%포인트나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숨은 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숨은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숨은 지지자인데 여기는 실제로 선거에서 투표할 숨은 지지자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잡히는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많이 있다. 여기서는 총선의 정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좌파 진영에 대해서 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대선 후보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강경한 입장,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하고, 또 돈에 의한 매수 이렇게 막 하는 이 상황이 결국은 이 정치 고관여층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먹혀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나중에 이 지지층들이 이 투표장에 나가는 강성 지지층이죠. 또 열성 지지층,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지층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 대북 정책이나 외교, 한미일 동맹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고관여층에서 지지율이 45%나 나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은 33%인 상황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을까? 과연 문재인은 지지율이 높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때 정치 고관심층, 저관심층은 어떻게 됐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갤럽에서는 그때는 이것은 따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문재인 때 여론전이 상당히 많았고 또 특히 그 2020년 총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 살포가 막 일어났죠. 현금 살포가 일어나서 총선에서 그것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정치 고관심층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은 결국 그것이 국가의 빚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우리 후손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분석까지 다 하지만은 정치에 관심 없는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안 하겠죠. 그냥 정치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뭐 매체를 찾아보거나 그 신문에서 정치면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그런 걸 그냥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후손에게 부담을 준다. 뭐 이런 생각은 잘 하질 않겠죠.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정치명 기사 같은 것을 안 보고 정치 관련 방송도 안 들을 테니까는. 그래서 정치 저관심층에서를 중심으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았다.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류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를 찾아보다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2018년 9월 셋째 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2023년 9월 셋째 주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똑같은 시기에 취임하고 1년 한 6개월이 지난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1년 한 3, 4개월 지난 똑같은 시기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문재인이 그때 직무 수행,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가 61%가 됐습니다. 61%.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61% 중에서 주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계열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20%가 문재인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0%가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자, 같은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 단 4%입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지금도 이 단 4%가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그런데 5년 전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지지 유권자들은 20%. 그러니까 이것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편에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지지를 해주니까는 이것은 왜 이렇게 지지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문재인 때는 39%나 거의 40%가 문재인을 지지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층은 겨우 10%. 자, 한 4배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진보 유권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왜 지지율이 그때 그렇게 높았느냐? 국무수행 긍정평가 이유가 나옵니다. 갤럽에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문재인 때 북한과의 관계 개선 26%, 두 번째로 높은 게 남북 정상회담 14%, 세 번째로 높은 게 대북 안보 정책 12%, 네 번째로 높은 게 외교 잘함 이게 8%. 이거 다 합하면 60%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북한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그런 외교 활동, 나중에는 위장평화 공세 이런 지적까지 받았죠. 이것이 60%가 그것 때문에, 유권자 60%가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부정평가하는 건 뭐냐? 자, 1위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44%.
2위는 대북관계. 이건데 친북 성향 요 14%. 이것은 앞에 60%가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만은 그 중에서 14%는 친북 성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위고 3위가 부정평가, 최저임금 인상 7%,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3%씩. 그래서 이거를 경제 관련을 다 합하면은 60%가 이 문재인을 부정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긍정평가하는 60%는 남북 문제, 부정평가하는 60%는 경제 문제, 경제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경제를 팽개치고 이 남북 문제에만 올인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당시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전부 다 사성 누각이 돼서 다 무너져 내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문재인의 지지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그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